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그 다음에 인수위 그리고 홍남기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 용산 직무실 이전에 대해서 행정 집행을 정지하는 그런 가처분 신청을 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사회를 맡은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기자회견만 낭독이 잠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각 단체 대표에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앞서 오늘 이 기자회견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됐고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이루어졌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 백은종 서울에서 우리 대표께서 먼저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상적인 행위를 해야 맞은데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로서 당선된 뒤 한 일이 어떤 코로나 민생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점괘에 의한 천공스님이 용산이 좋다고 한 점괘에 의한 무조건적인 용산 집무실 옮기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사실은 한 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준비를 하고 환경영향 평가도 하고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 2달도 안 걸려 옮기겠다. 계집 하나 옮기는 게도 2달은 걸려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을 2달 만에 옮기겠다는 이런 자가 지나가는 서울 시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파트 하나 이사 가려 해도 몇 개월씩 가서 도배하고 수리하고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도대체 이거 어이가 없어서 과연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냐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어이가 없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오늘 행정법원에 우선 가처분 신청회로 돼서 윤석열 당선자의 이런 특검 국민무시 이런 일을 좀 막아보자 나왔습니다. 더 우스운 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유세 때 청와대를 옮긴다는 얘기 했죠. 어디로 옮기냐? 광화문으로 옮긴다 했는데 용산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이 용산으로 옮길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용산으로 옮긴다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표가 떨어질까봐 그랬는지 용산 얘기는 김건희 씨도 얘기 안 하고 천공스님만 얘기했어. 근데 윤석열이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거는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을 일이다, 기가 막힐 일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1차적으로 윤석열이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할지 지켜보면서 그 대응 수위를 높여가겠지만 최소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자 해서 우리 정의연대 등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명박과 싸워서도 이명박을 감옥으로 보낸 대한민국 그래서 저희가 뭐라도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명박 정권 때 필요 없어요. 이거. 우리가 싸워왔던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노력을 해서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을 막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기자회견 준비하시라고 정의연대 분 등등 수고들 하셨는데 이제 시작이다. 최초로 저희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거다 보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정권을 가져갔으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행동들 해라 이겁니다. 막무가내로 어떤 점령군 마냥 와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이걸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는 거 말이 됩니까? 국방부 어떤 윤석열 인수위에 들어간 군인 출신 하나가 가가지고 국방부 가서 국방부를 비우라 했다는데 이거 정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 특히 윤석열을 찍으신 분들이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망칠 때는 먼저 앞장서서 촛불이라 들고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우리 윤석열을 찍지 않은 사람은 뒤에서 지켜보고 그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21일 날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합참하고 국방부 지하에 있는 벙커의 위치를 갖다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의 적국인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 등이 이제 앞으로 유사시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 지휘부와 대통령 수뇌부가 있을 정밀 타격 지점을 갖다가 알려졌습니다. 이 1급 군사 기밀을 갖다가 누설한 것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고요.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고요. 형법 98조 간첩죄에 해당됩니다. 또 그리고 국가보안법 4조에 의해서 역시 간첩죄로 처벌되는데 그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에 21일 날 윤석열이 고발 조치를 했으며 취임 전에 아마 조사를 통해서 구속 수사해요. 대통령실에 가기 전에 깜빵으로 갈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 집무실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위반, 그리고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대통령직에 취임할 것을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설사 취임이 된다 하더라도 즉시 탄핵이 되어 아마 대통령직을 얼마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어제 여러분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은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NSC 확대장관 회의를 통해서 지금 안보 상황에서 한치 공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이전에 대해서 사실상 불가함을 갖다가 천명을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10일날 0시에 대통령 청와대실을 가지 않고 지금 현재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청와대를 0시에 개방하겠다 그랬어요. 완전 개방하겠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0시를 기준으로 해서 가정을 해봅시다. 10일날 0시에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서 취임 인사차 미사를 한 방 저기 청와대 쪽으로 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NSC를 갖다가 열어야 되는데 국방부는 이미 타겟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 벙커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본인 이미 자기가 비밀 누설을 했기 때문에 합참과 국방부 지하 벙커가 있는 용산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로 가야 되는데, 청와대는 0시에 개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청와대 구경하러 갑니다. 자, 거기서 NSC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엄청난 이 안보 공백으로 나라의 운명이 거의 나라의 멸망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책임한 자가 대통령이라고 당선돼서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이게 일국의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국가의 대통령이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이 국가의 보안을 안위를 갖다가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취임 첫날부터 자기가 들어가야 될 국가안보회의를 할 장소조차 마련하지 못해서 떠들어야 되는, 이게 무슨 동네 이장 하는 짓도 아니고 동네 군수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대통령으로 할 짓입니까? 따라서 저희가 이제 가처분 시청을 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일단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안보에 지대한 이러한 어떤 위해를 끼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위반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탄핵 사유가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이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용산 이지를 이전할 수 없다고 하는 점과, 두 번째, 이전에 따른 예산 비용은 2022년도 예산은 이미 예비비를 포함해서 모든 예산들이 국회에 통과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푼의 대통령 청와대 이전을 위한 비용이 없습니다. 이 비용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석사 대통령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위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법원은 이런 판단이 있을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알다시피 과거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행정수도 이전을 할 때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사실상 그 관습헌법상 수도로서 이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실에 관한 설치법이 없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청와대는 조선왕조 이래로 4대문 안에 궁궐로서 또는 그 대통령이 거하는 곳, 왕이나 대통령이 거하는 곳으로서 이미 그 궁궐 안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고 전 세계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지금의 청와대가 대통령 직무실이라는 것을 관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대통령 직무실을 임의로 옮긴다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인 관습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같은 농보를 가지고 용산 이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그러한 어떤 저희는 행정소송, 그러니까 이전 집행 가처분을 이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내려고 합니다. 자, 이상의 취지로서 오늘 저희의 행정소송에 대한 취지를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행사에 같이 오늘 이러한 어떤 용산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체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촛불연대 정명훈 대표님 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5년 전부터 우리가 2016년과 2017년에 걸쳐서 이루은 촛불혁명은 세계가 인정하고 알아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사적인 촛불혁명을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고 발전 안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된 뒤부터 이 촛불혁명은 짓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결국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이래로 윤석열은 촛불 시민과 촛불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저버리고 배신을 하고 결국은 수구 기득권 수호 세력의 대표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고자 야욕을 불태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본부장 범죄라는 말이 있듯이 본인과 부인과 장로의 범죄들이 제대로 밝혀지지를 못했고 선거 과정에서 그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단하게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롭게 따지자면은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구 언론과 수구 세력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윤석열이 24만 표를 더 얻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당선시킬 때 역할을 한 사람들은 수구 세력의 그러한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가서 윤석열을 당선시켰습니다. 지금 그것이 법적으로 취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은 당선인 신분입니다. 그런데 당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지금 불법 무도한 그러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되어 가지고도 불법적이고 무도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청와대가 지금 70여 년간 당연히 대통령의 집무실인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당선자가 옛날에 새로 왕이 되었을 경우에도 자기가 그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궁궐을 만들어서 들어가겠다 라든가 또는 다른 국방부 같은 시설을 뺏어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하겠다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이것은 윤석열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큰 화가 있다. 이러한 그런 풍수지리와 무속 이야기 때문에 그런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불법 무도하게 대통령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하늘의 뜻이 윤석열이 대통령을 끝까지 못한다. 이것이 그 무속인들의 점괘에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어떻게든 청와대를 안 들어가서 그러한 그 화를 내려보고자 청와대에 절대 안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때를 쓰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아직 현직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해가지고 별별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그리고 청와대를 국민들이 언제 돌려달라고 했습니까? 청와대를 내놓으라고 국민들이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국민들에게 청와대를 돌려주겠다는 핑계로 그리고 또 강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 용산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까? 이것도 공약 위반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자격이 없고 대통령에 취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 한 분이 오셨는데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에 우연히 서울의 소리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지금 당장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 방송을 하시는 거 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분명히 아직은 당선자 신분일 뿐입니다. 무슨 벌써 군수 통수권자가 된 모양 국방부니 합참이니 막 휘두르면서 그 집무실 이전에 관한 일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 대통령께서 그거를 바꿔보려고 6분이나 되는 분이 아마 시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저러한 문제들 때문에 여태까지 실현을 못하신 거 이제 당선인이 그거를 실현해 보시겠다고 하는 거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는 절차와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잘 살피셔서 정확하고 확실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그거를 옮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선인이 이제까지 주장하셨던 것처럼 공정과 상식에 당당하다고 하시면 그 대통령의 방해하지 마세요. 대통령의 그 불법 뭐죠? 그 소추권 여기 방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왜 당신이 여기 기자회견 당해 당신이 기자회견 하고 말이야. 도대체 저 쪽제비도 낯짝이 있다고 윤석열이 찍어놓고 와서 여기 와서 윤석열 잘 찍었어? 잘 찍었어? 방해하지 마시라고요. 뭘 뽑아 나안 뽑았는데 당신이 뽑았지? 나도 뽑았는데? 나도 뽑았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 저 아들 딸 보기 안 부끄러워. 네 말씀하세요. 네,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당선인께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당당하시다 그러면 대통령 불소추권 뒤에 숨어서 그런 여러 가지 본부장 비리를 덮고 가실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당당하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말씀 잘하셨고 자. 누가 뽑았지? 내가 뽑았어. 내가 뽑았어. 자, 내가 뽑았어요. 나도 뽑았어, 나도. 이걸 누르시 이거. 모두가 여기 있어. 아니 여기 있잖아 이거. 아니 그냥 하면 안 돼. 요거 기자회견 같이 윤석열. 너 한마디 할게 그러면.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저희 그 동화클럽 김장석 공동대표께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법치민주연합 시민연대 동화클럽 대표를 맡고 있는 김장석입니다. 지금 1년에 청와대 이전 문제로 해가지고 나라가 엄청 그냥 뒤죽박죽 그냥 난리가 됐습니다. 이게 청와대 대통령 직무실을 옮긴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의 민견대계를 좌우하는 일이고 또한 국가의 안보의 최후의 보루이자 또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정말로 막중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이게 이렇게까지 졸속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국가 안보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로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보면 지금 청와대라는 것은 국가의 뭐 재난이라든가 안보위기라든가 사회 혼란이 나왔을 때 하는 그 아래에서 일기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고 또한 뭐 통신단 우리가 전체적인 유사시 한반도 유사시에 통신선이 보호한다든가 물류센터가 전부 다 마비가 되면은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 통신단이 운영이 되고 또 경호처에서는 경찰이라든가 군이라든가 이 모든 체계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막중한 청와대 이제 대통령 직무실 이전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무슨 동계불에 꽂고 먹듯이 이거 무대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국민들이 이거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세 대선 기간 내내 광화문 시내를 열겠다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누구 말을 듣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무슨 용산 참사가 나오고 느닷없이 뜬금없이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게 또 무슨 논란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목인가 만목인가 하는 스승이 용산에 무슨 경위 여의주를 몰고 나왔다. 최고
안보의 지도자가 무슨 여의도로 뭐 허을 칭한다. 여기서 용산에서 횃불을 들여야 된다. 이런 지금 유튜브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 현실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이 무속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정말로 이거야말로 국가의 재난입니다. 그리고 더 황당하고 더 뜨악한 것은 20일날 윤 당선인이 이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와 조감도를 펼쳐놓고 손가락을 찍어가면서 국방부하고 합참의 유치라든가 대한민국의 국가통합방위법에 국방부하고 청와대, 국정원, 한국은행은 각급으로 분류되는 국가기밀의 1급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 이 엄중한 이 조관들을 손가락으로 찍어가면서 여기가 제한범커가 어떻다, 거리가 어떻다, 이런 개념 없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는 아예 내부에서 사진도 촬영도 못하고 어떤 전자기도 들고 할 수 없는 그런 국가의 핵심 주요 기관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든가 타임의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 위치가 전부 다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이라는 사람이 이걸 전 국민 앞에 생중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 위치가 여기 있다. 지하벙커가 여기 있다. 이런 한심한 데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게 되고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믿음 하나가 의식을 지배하고 이 나라를 도탈에 빠뜨리고 불행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설사 청와대를 이전하더라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최소한의 6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동네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2달도 안 돼가지고 이걸 해라, 답변라 그것도 국가의 안보의 핵심 시설을 가지고 이런 개념 없는 짓에 그 시민들은 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라를 100년 대비를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다시 원점에서 점검하고 준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그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회견문 낭독은 그 별도로 배포하는 기자회견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문 좀